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부동산연구원에 있는 박성규 박사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이번에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고요. 그 일환으로 2019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과제 중에 일부를 이렇게 소개하는 공간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하공간 개발의 손실보상과 감정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화가 많이 되면서 지표 공간을 이제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게 됐고요. 또 특히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위험시설 또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상 공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이나 이런 지하 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추진의 주된 목적은 크게 사회적으로 이런 혐오시설, 위험시설을 지하, 땅속으로 넣어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한다는 측면과 주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국토기본법의 제10조의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10가지 주요 정책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하공간이 합리적 이용 및 관리와 대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점점 지하공간 개발이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의 변화와는 반대로 이렇게 이제 지하화 하다 보니까 지하화되는 공간, 즉 땅속에 설치되는 그 공간의 지상에 있는 소유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렇게 썩 반갑지, 내키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갈등들, 보상 관련된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손실보상의 큰 형태는 시설에 따라 좀 다른데요. 수도 관로나 지중 배전선, 통신 같은 경우는 좀 더 규모도 작고 땅속 지표로부터 좀 더 낮은 공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공간에 설치가 되고요. 도시철도라든가 지하도로처럼 GTX 같은 경우처럼 큰 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 깊숙이 우리가 대심도라고 하는데요. 그 대심도에 설치됩니다. 이렇게 설치되는 곳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땅 속에 이러한 것이 있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주요 이유는 아마 토지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재산권 침해 이런 이슈도 있겠죠. 그리고 또 설치된다 하더라도 혹시 그러한 침해에 대해서 지나치게 낮은 보상금이 지불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 개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손실 보상을 둘러싼 중요소 그리고 관심 이런 부분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하 공간 개발의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소유자들한테는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또 정부 정책이나 공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로서 감정평가사의 또 감정평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지하 공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표 지하라고 해도 이미 토지의 소유자가 지하 깊숙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 공간 개발에 대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지하 공간에 해당되는 권리를, 즉 권원이라고 하는데요. 권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민법 제289조 2에 의해서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구분지상권은 상하의 범위와 좌우의 범위를 입체적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이 입체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안전 이격거리를 포함하는 면적이 구분지상권 설정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분지상권 설정되는 그 범위에 대한 손실보상은 우리나라의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 보상에 대한 일반법을 가지고 있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토지보상법 제71조에 사용하는 토지의 공간 사용에 대해서 보상액 산정, 또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시행규칙에는 그 공간을 사용할 때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라고 하는 일정 비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입체 이용 저해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요약을 한다면 보상평가에 보상 대상이 되는 면적에다가 토지의 가격 그리고 입체 이용 저해율을 곱하고 추가적으로 알파라고 하는 요소가 추가되는데요.
이 내용이 추가 보정률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가격 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감정평가와 관련된 대부분의 토지평가에서 이 공시지가 기준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토지가격 산정은 공시지가 기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체 이용 저해율인데요.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대가 있는 그 지대의 토지의 공간적 가치를 지표, 지하, 그리고 공중, 그 밖에로 그게 가치를 배분을 하고요. 그 가치 배분된 상태에서 어떤 지하 공간 설치가 됨으로써, 지하에 시설물이 설치됨으로써 그 이용이 얼마나 방해됨 받느냐라는 것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 이용 저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이용이 저해되면 건물 이용 저해율, 좀 더 지표 바로 밑에 지하 이용이 저해되면 지하 이용 저해율, 그 밖에 공중공간이나 아니면 땅속 깊숙한 곳에 이용이 저해된다면 그 밖에 이용 저해율로 계산을 하는데요. 철도나 도시철도는 지대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고요. 수도법은 또 지대에 따라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고요. 이러한 입체 이용 저해율은 일본의 체계를 많이 참조를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는 했어도 지금은 바뀌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형태로 조금 더 변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가 보정률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는 입체 이용 저해율까지만 보상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체 이용률 이외의 사유로 토지의 가치가, 토지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율로 계산을 해서 또 보상 설정을 할 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에 시설물이 설치되면 소음이나 진동과 같은 환경적 침해가 우려가 있고요. 또 굴착이나 하중 제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사고 위험에 대한 심리적 위협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또 미래에 이 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개발에 어떤 장애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도 있고요. 때로는 담보대출이나 이런 거 할 때 대출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그 요소들을 다 합쳐서 추가 보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하 공간 개발 손실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상 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토지보상법에는 입체 이용 저해율이라는 것을 보상의 평가의 기준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사실 철도건설법이나 도시철도법, 수도법, 전기사업법 모두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개별 법률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노후율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좀 전에 설명드렸던 추가 보정률을 수도법 같은 경우는 아예 명문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보상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따라서 이런 지하보상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이 수립되고 법률 간에 이런 차이를 없애게끔 통일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체 이용 제외율을 판단할 때 우리가 지대를 구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큰 도시,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광역시나 중광역시도 있지만 작은 중소도시도 있고 군지역도 있습니다.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시설이 예를 들어서 철도는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될 것이고요. 또 중소도시나 군지역에는 설치되지 않는 시설들도 꽤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대 개념, 용적률 이런 걸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서 크게는 대도시권과 그렇지 않은 중소도시 군지역을 형태로 지대 구분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하로 들어가면서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한계심도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우리가 건축기법이나 이런 것이 발달하기 전, 약 한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고층시가지는 40m, 중층시가지는 35m, 저층시가지는 30m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이 깊이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또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새롭게 한계심도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필요하고요. 다만 한계심도를 확대할 때
단순히 그냥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최하층 거리와 또 안전한 이격거리 이런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권역에 맞게끔 환기 시도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나 지하 심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치 하락률이라고 하는 것이 굽혀지는데요. 이것 역시도 단순히 기존에는 정액 방식으로만 해왔고요. 또 수도법 같은 경우는 정률 방식 하는 경우 있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하는 내가 사용하는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과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활용하는 구간은 정률 방식으로 가치 하락 비율을 정하고요. 안전 이격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 방식으로 그 가치 하락 비율을 정하는 방법이 어떠냐라는 것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추가 보증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새롭게 정리도 해야 되고 개념도 정리해야 되고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과연 이 시설물 설치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진짜 하락했느냐, 또 하락했다면 그것을 객관화하거나 측정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GTX와 관련된 대신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어떤 지하 개발에 있어서 소음 진동 기준이라든지 또 집회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강화, 또 가치 하락 요인에 있어서 구분지상권 설정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가 보증률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성적 요인과 정량적 요인이 잘 결합된 새로운 추가 보증률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하 공간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재산권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들어가는 일이 감정평가사의 역할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법제는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